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27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한 덕분에 구독한 줄 아시고 보시는 분들이 70%에서 67%로 줄어들었는데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한 줄 알고 보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손흥민 선수가 에버턴과 경기에서 픽포드 키퍼를 농락하는 미친 압박을 통해서 혼자 힘으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반더벤과 미친 질주를 통해서 토트넘의 두 명이 너무 빠른 스피드 스타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각도가 없는 위치에서 골을 넣어버리면서 이번 시즌에도 전성기의 폼을 유지하는 손흥민 선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는 구단과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는데, Do you ever panic when it's an open goal like that? No, You think, no. oh god, I can't miss this, I can't miss this. Ben, I'm Sonny. 영상으로 보신 것과 같이 오픈골 상황에서 이 골 놓치면 안 되는데,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 당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저 손이거든요 라면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은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도 두 경기 만에 두 골을 넣으면서 골 결정력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엄청난 골 결정력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골 중에 보고 싶은 것은 흥민존에서 상대방 키퍼가 막을 수 없게 가마차는 흥민존에서의 가마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인버티드 윙백을 사용하는 엔젤 감독의 전술 변화 덕분에 손흥민 선수의 흥민존에서 가마차기 골이 들어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의 공격진이 변화무쌍해졌다는 영국 현지의 분석과, 그리고 데뷔전을 잘한 오도 베르의 영입으로 손흥민 선수의 흥민존에서 골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흥미로운 소식들인지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이브닝 스탠다드를 통해서 전해졌고, 토트넘의 영입 계획은 엔젤 감독이 유동적인 공격 라인을 배치하면서 성공적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에버턴과 경기보다 앞으로 더 힘든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초기 징후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토트넘은 에버턴을 4대0으로 박살내 버린 후 토트넘의 11명의 선발 라인업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것은 엔젤 감독이 공격진 5명의 다재다능함을 이용했다는 점이었다. 토트넘의 라인업이 발표되었을 때 누가 어느 포지션에서 경기를 하는지 바로 예측할 수가 없었다. 여름에 영입한 솔랑키가 부상을 당했는데 비둘기송이 벤치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엔젤 감독은 19살의 오도베르에게 선발 데뷔전을 제공했고, 주장 손흥민, 존슨, 메디슨, 셉세비가 함께 출전했다. 메디슨은 언제나 그렇듯이 왼쪽 8번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나머지 공격수들의 포지션은 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예상이 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왼쪽 윙이나 최전방에서 뛸 수 있고, 오도베르와 존슨은 양쪽 윙에서 뛸 수 있고, 가끔은 최전방 공격수로도 뛸 수 있다. 셉세비는 더욱 다재다능한데, 셉세비는 프리시즌 대부분을 가짜 9번 공격수로 뛰었는데 이제는 최전방 공격수로도 뛸 수 있다. 그렇다면 셉세비 원톱이었을까? 아니면 손흥민 원톱이었을까? 그리고 누가 측면에서 뛰었을까? 결과적으로 오도베르는 왼쪽에서 뛰었고, 존슨은 오른쪽,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로 뛰었고, 셉세비와 메디슨은 미드필더로 배치되었다. 이번 경기는 지난 첫 시즌 10경기 이래 엔젤 감독이 이끈 토트넘 경기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경기 중에 하나였다. 손흥민은 2골을 넣었고, 오도베르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메디슨과 셉세비는 미드필더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각각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쳤다. 개막전에서 실망스러운 레스터시티와 1대1 무승부와 달리 토트넘은 전반전에 비수마의 선제골로 기세를 올렸고, 엔젤 감독은 강력한 벤치 옵션을 바탕으로 90분 내내 압박을 유지했다. 로메로도 골을 넣어서 클럽에서의 100번째 경기를 자축했다. 토트넘의 공격의 다재다능함은 우연이 아니다.
엔제 감독과 토트넘은 의도적으로 라인을 가로지를 수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공격수를 영입했고, 베르너와 존슨, 오도베르는 모두 특정 포지션에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영입되었다. 결론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토트넘의 공격진의 다양성을 갖춘 선수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덕분에 엔제 감독은 경기력과 상대 팀에 따라 선수단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상대에 따른 맞춤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말이죠.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난 시즌 상위권 팀 중에서 맨시티와 리버풀은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깊이가 있는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는 그런 점이 눈에 띄게 부족하였다. 실제로 포체티노 시절 토트넘이 우승을 도전했을 때나 무리뉴 감독 때와 콘테 시절 손흥민과 케인이 상대팀을 압도할 때조차도 토트넘의 공격은 누가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너무 쉬운 상태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변화무쌍해진 토트넘이다. 엔제 감독의 토트넘의 공격진의 발전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은 분명하다. 엔제 감독 스스로 여러 번 발전 중이라고 말했었다. 그래서 현재 토트넘의 공격진은 점점 더 다각적이 되었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는데, 현재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라고 느껴진다 하면서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는 토트넘의 공격진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손흥민과 케인 월드 클래스 듀오가 나올 것이 뻔한 스쿼드였는데, 이제는 손흥민, 오도베르, 존슨, 셉세비, 메디슨까지 경기에 나와도 어떤 포지션으로 경기에 뛸지 예상이 되지 않는 변화무쌍한 스쿼드를 가지게 되었고, 지난 시즌에는 그런 변화무쌍한 공격진을 보유한 팀은 맨시티와 리버풀 뿐이었는데, 토트넘의 공격진은 리버풀과 맨시티와 비슷한 공격진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토트넘의 공격진이 강해졌다고 분석 기사를 쓴 킬패트릭 기자였습니다. 그럼 킬패트릭 기자의 말대로 토트넘의 공격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무쌍했는지 선수들의 시트맵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토트넘과 에버턴의 선발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너무 변화무쌍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현지 통계 사이트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통계 사이트가 제대로 라인업을 잡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에는 이렇게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고요. 그리고 오도베르가 왼쪽 윙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오른쪽 윙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셉세비가 오른쪽 미드필더로 뛰었고요. 그리고 메디슨이 이렇게 왼쪽 미드필더로 뛴 토트넘의 라인업이었습니다. 토트넘이 기존에 쓰지 않는 변화무쌍한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기를 소문이 난 통계 사이트조차, 그러니까 현지 라이브 매체조차 토트넘의 라인업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포지션으로 뛸지 경기 뛰는 거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트맵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와 뭐 다른 공격진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최전방에서 뛴 손흥민과 그리고 브레넌 존슨 그리고 오도베르의 시트맵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뭐 초반에는 센터 포지션으로 센터 공격수로 나왔다가 이제 후반에는 왼쪽 윙으로 포지션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뭐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많이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요. 오도베르와 브레넌 존슨의 실제 뛴 시트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도베르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도베르는 요렇게 거의 왼쪽 윙어로서 정말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하게 표시된 부분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이 부분에서 정말 엄청 많이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트맵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는요. 여기 오른쪽 측면에서 가장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막 드리블을 잘 쳐서 여기까지 전진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 지원을 받아서 이 뒤쪽에서 뛴 셉세비의 패스 지원을 받아서 이쪽에서 가장 많이 뛰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오도베르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드리블을 엄청 이렇게 잘 치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왼쪽 측면에서 거의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이 부분에서 많이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셉세비와 메디슨의 시트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드필더 진의 시트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비수마는 수비형 미드필더 롤로 나오면서
정말 엄청난 활동 반경을 보여줬습니다. 이 비수마가 지난 시즌 초반에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 미친 황소 마냥 경기장의 모든 곳에 발자국을 찍고 다녔는데 비수마도 이번 경기에서 모든 곳에서 자신의 발자국을 찍고 다니면서 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웃음가스를 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레이나 벤탄쿠르까지 다른 비수마의 체력을 보충해줄 다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쟁도 붙고요. 그 다음에 비수마가 체력이 빠지면 그 선수들로 체력을 보충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친 비수마의 활동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골드 넣은 비수마였죠. 그리고 셉세비와 메디슨의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면요. 메디슨 이 선수는 항상 이제 왼쪽 측면에서 많이 뛰는 선수거든요. 미드필드로 나와서 이렇게 다양하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 셉세비는 오른쪽 측면에서 이렇게 브레넌 존슨을 지원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다재다능한 토트넘의 공격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렇냐면요. 셉세비 이 선수가 사실은 여기서 이 오른쪽 미드필더로 뛰지 않고 사실은 오른쪽 윙어 이 공간, 브레넌 존슨이 뛸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뛸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댄 킬패트리 기자가 말한 대로 오도베르와 지금 브레넌 존슨은 어느 측면, 양쪽 측면에서 뛰는 것이 모두 가능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도 왼쪽 측면이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포지션이라고 말할 정도로 왼쪽 포지션에 특화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또 중앙 공격수로도 뛸 수 있으면서 정말 미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내가 소니야, 내가 그걸 못 놓겠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친 결정력을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토트넘은요, 이렇게 공격진에서 선수들이 나오면은 누가 어느 포지션에서 뛸 수 없는 다재다능함, 변화무쌍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이렇게 변화무쌍해지면서 댄 킬패트릭 기자는 설명했잖아요. 지난 시즌에 이렇게 변화무쌍한 포지션을 가진 스쿼드를 가진 팀은 맨시티와 리버풀밖에 없었는데 토트넘도 이제 그런 스쿼드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고 말한 댄 킬패트릭 기자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패턴이 읽혀버리면서 그냥 당했거든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렇게 여기 상대방 박스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올라가서 공격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격이 변화무쌍해지지 않으면서 파악됐을 경우에 바로 역습을 당하면서 이렇게 반더벤과 로메로 뒷공간이 뚫려버리면서 역습을 당해서 패배해버린 지난 시즌 막판에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지금 선수들의 공격, 토트넘 공격진들이 다재다능해지면서 토트넘의 공격은 변화무쌍해지게 되었고 상대 팀들에 맞춰서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진이 맨시티, 리버풀과 같이 강해졌다고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커뮤니티에 있는 오도베르는 에버턴과 경기에서 다른 토트넘 선수들보다 더 많은 태클을 시도했고 더 많은 몸싸움 경합을 시도했습니다. 엔젤 감독은 마침내 그가 원하던 드리블을 잘하는 윙어를 얻었습니다 라는 게시물이 올랐습니다. 확실히 오도베르라는 선수가 영입되면서 이 선수가 빠르고 드리블도 잘 치고 키는 작은데 땅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드리블 실패에도 포기 안하고 계속 드리블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꽤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오도베르 영입 덕분에 토트넘의 전술이 완성되었다는 스코카의 분석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런 윙어와 함께라면 훨씬 더 잘 작동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양발 모두 잘 쓰고 1대1 능력 좋고 예측 불가능하더라고요. 푹 빠졌답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그리고 오도베르 고급스러운 첫터치 능력도 있던데요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솔랑키, 오도베르, 메디슨과 셉세비가 나온다면 흥미로운 라인업이 될 것 같습니다. 독특하고 공격적인 특성을 가진 5명의 매우 강력한 이 공격수 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을 보여줄 것이고,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는 우도기까지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벤치에는 베리발, 비둘기송, 마이키 무어, 존슨, 베르너는 뭔가 추가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팀을 박살내 버릴 것입니다 하면서 변화무쌍한 공격진에 흥분한 팬도 있었고, 비수마, 반더벤, 로메로가 좋은 활약을 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고, 벤탄쿠르, 사르와 같은 선수는 좀 더 균형을 맞춰줄 것입니다 라면서 추가적인 의견을 내는 팬도 있었고,
손흥민은 인사이드 포워드로 뛰게 될 것이고 오도베르는 오른쪽 터치라인에서 윙어로 뛰면서 두 명의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멱살 잡고 먹여 살릴 겁니다. 라면서 손흥민이 인사이드 포워드로 중거리 슛을 때릴 것이라는 팬도 있었고, 우도기와 오도베르는 공을 전진시킬 것이고 손흥민은 흥민 존으로 들어갈 것이고, 손흥민이 골대 안으로 가마차기를 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상상만 해도 황홀하네요. 하면서 흥민 존에서 손흥민의 가마차기 골이 들어갈 것을 상상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이 왜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 많이 들어갈 거냐고 반응을 했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오도베르, 그리고 우도기의 시트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도베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왼쪽 측면에서 미친 듯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도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왼쪽 풀백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플레이하면서 인버티드 윙쪽으로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도 해주고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최전방 공격수였고 이제 후반전에는 왼쪽 윙으로 뛰었고, 이제 경기를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뛰었거든요. 오른쪽 윙으로도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프리롤로 경기에 뛰었다고 볼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자유를 부여하고 지금 오도베르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왼쪽 측면을 붕괴시키고, 우도기 같은 경우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오도베르와 연계를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프리해진 손흥민 선수는 다시 흥민 존에 들어가서 이렇게 중거리 슛을 때릴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죠.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의 공격수가 없었어요. 뭐 기껏해봐야 손흥민, 히샬리송, 그리고 브레논 존슨, 셉셉이 뭐 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오도베르라는 선수가 추가가 되면서 이 선수가 지금 드리블을 엄청나게 잘 치면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를 막아야 되거든요. 맨시티로 치자면은 지난 시즌에 영입된 도쿠 선수가 이런 오도베르 같은 역할을 해줬는데, 토트넘에는 이런 오도베르 같은 선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맨시티와 도쿠와 같은 역할을 오도베르가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자유가 부여될 것이고, 오도베르와 우도기 연계를 막아야 되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놓칠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흥민 존에서 중거리 슛을 터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제가 오도베르 영입했을 때 아마 오도베르가 좋은 선수라고 제일 먼저 소개해드린 유튜버라고 알 수도 있거든요. 뭐 다른 채널도 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오도베르 영입이 토트넘에 엄청난 전술적인 변화무쌍함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킬 패트릭 기자도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가마차기 슛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빨리 보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뉴캐슬이 폼이 상당히 안 좋아서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주말에 토트넘이 어려운 뉴캐슬 원정 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